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 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군대의 징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군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잘못한 사람한테 처벌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군형법, 두 번째는 징계가 있습니다. 군형법은 말 그대로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잘못한 그 기준만큼 법에 정하는 그 형량대로 뭐 감옥을 보내든지 뭐 전투복을 벗기고 뭐 민간인으로 내보내든지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잘못하면 경찰 조사 받고 벌금 내고 뭐 감옥 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게 군형법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있는데, 징계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지휘관이 잘못한 사람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징계죠. 근데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병사 출신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군대에서 징계 받으면 전역하고 사회생활 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내가 영창 갔다 왔는데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99%. 그 어떤 회사도 만기 전역 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네가 군대에서 영창 갔다 왔냐를 따지기 위해서 뭘 내라는 회사는 99%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군대에서 받은 징계 때문에 뭐 나중에 취업하고 회사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이익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했잖아요. 군형법과 징계. 어떨 때는 군형법으로 하고 어떨 때는 징계를 하느냐, 요거는 온전히 지휘관의 판단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성추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 부대 지휘관은 이것을 알았을 때 이걸 징계할 거냐 형법으로 처리할 거냐 요거를 고민하는데, 웬만하면 고민도 안 하지 솔직히. 하여튼 뭐 요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또 이제 들자면, 징계를 한다 그러면 뭐 최소 뭐 견책에서 감봉, 정징계 한다 그러면 견책에서 뭐 감봉, 그러면 이제 금전적 손해만 있는 거죠. 너무 사건이 중대해. 그러면 정직, 파면, 뭐 해임 뭐 이렇게 시키겠죠. 파면까지 해서 뭐 전투복 본다 쳐. 그러면 군대에서 강제 전역하고 나서 금전적 손해 많이 보고 전역을 하고 공무원만 하면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취업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징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군 형법을 했다 그러면은 말이 달라진 거지. 근데 법대로 한다, 추행했어, 성추행했어, 그러면은 이 군형법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감옥 가야 돼 그냥. 뭐 집행유예가 하건 말건 그건 나중에 뭐 판사 갈 일이니까 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강제추행, 중강제추행하면 감옥 가야 돼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 요거를 지휘관이 판단해야 되는데, 법대로 처리하긴 지휘관 입장에서 사실 조금 껄끄러운 게 있어요. 물론 죽을 죄를 졌지, 남한테 추행을 한 건 잘못한 거지. 근데 사회로 치면 피해자가 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은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법에 있는 기준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피해자가 신고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휘관이 법대로 할 수도 있고, 얘를 감옥을 보낼 수 있는 형법 기준을 갖다 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전적 손해만 입힐 수 있는 기준을 갖다 댈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내 부하를 그렇게 완전 인생이 끝나는 방향으로 이 기준을 갖다 대기엔 누구라도 한 번쯤 고민이 되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실제적인 예를 한번 더 들어본다면, 요즘에 뭐 군 성군기 위반 사건이 많으니까 실제로 부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뭐 부사관 관련된 사건 많으니까 부사관 계급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부사관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얘만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중사가 여군인 홍하사, 후배인 홍하사를 성추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홍하사가 지휘관한테 보고를 해. 얘가 이렇게 해서 나를 추행했으니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 보통의 지휘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대로 처리하기보단 징계를 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이제 홍하사가 막 난리가 났어. 막 저 새끼가 성추행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징계를 하고 마냐, 법대로 처리해줘라 막 그런다 이거지. 그러면 지휘관은 이제 주임원사 시켜서 좀 달래봐라. 그리고 김중사가 성추행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동안 군대에서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앞날에 저 창창한 애를 만약에 법대로 해서 감옥 갔다 오게 하면 제 인생은 또 어떻게 되느냐. 주임원사님 잘 좀 말해봐라. 징계하고 부대에 소속 변경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걸 한번 잘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빠 같은 주임원사 와서 야 한번 잘 생각해봐라. 저 새끼 불쌍한 놈인데 너한테 잘못한 건 맞다. 저 새끼 쳐죽일 새끼도 맞다. 근데 감옥 갔다 와서 인생 망가지고 그러면 사실 너무 저 새끼 불쌍하지 않냐. 군생활 제가 열심히 한 거 너도 알지 않냐. 한번 징계로 끝낼 수 있게 한번 그렇게 한번 네가 좀 봐줘라. 이렇게 또 설득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홍하사가 어떻게, 아빠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추행은 기분 더럽게 나쁘지만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자기도 이제 군생활 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주임원사님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근데 다시는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김중사를 징계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뭐 감봉 좀 하겠죠. 이런 사건을 감봉 받으면 그 친구는 나중에 상사 진급하기가 많이 힘들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찍힌 거니까. 그리고 이제 김중사는, 그 성추행한 김중사는
감봉 처리하고 소속 변경돼서 중대를 옮기든지 대대를 바꾸든지 아예 다른 부대로 가버려서 임무 수행을 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김중사가 정신을 차리면 돼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딴 부대 가서도 그러고 홍화사한테 가서 또 해코지하고 그러면 답 안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공군이 그런가 하여튼 육군보다 타군은 이런 게 조금 더 정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는 그 몹쓸 정이 있어요. 그 초코파이 정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 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양날의 검인데 정 때문에 정말 죽어야 될 놈을 한번 살릴 때도 있고 정 때문에 전투복을 벗어야 될 놈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 때문에 냉정하게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육군보다 타군이 조금 더 하지 않나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정이 있는데 그래서 뭐 진급이 안 될 사람들도 진급을 좀 시켜줘서 먹고 살기를 터전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게 참 애매해요. 나쁜 걸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애매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징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장교, 부사관, 간부들의 징계예요. 경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이 있습니다. 견책은 그냥 임무 수행 안 하고 한 군데 가서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 근데 견책 받으면 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그렇지만 좋을지 몰라. 보통 작업 많이 시키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견책 줘놓고 견책 받은 사람은 한 군데 가서 반성문 좀 쓰고 이렇게 한 군데 벽 보고 계속 반성만 하게 되는데 보통 그 견책 있는 간부들을 작업시켜. 근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지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견책 받고 있는데 저 작업시켰어요. 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고할 그런 나쁜 놈들은 없으니까. 견책. 그래서 제가 그냥 반성하는 거. 호봉승급 지연되고 아마 그 해에 성과급인가 뭔가를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장교든 부사관든 누구든 견책 있으면 진급하기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근신도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그냥 반성해야 돼. 그리고 호봉승급 지연되고 감봉은 내 보수의 3분의 1 정도 감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봉승급이 지연되죠. 1년 지연되죠. 그러면은 경제적인 타격은 사실 큰 거지. 근데 뭐 지가 잘못했는데 감봉 받고 계속 분쟁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시덕지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장교 부사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감봉, 근신, 견제까지 경징계고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어요. 정직은 1, 3개월 동안 직무 종사 금지. 그리고 정직 기간 중에 현역 복무 기간 불산입. 그 다음에 기간 동안 연가 사용 불가. 그리고 정직 기간 동안 봉급의 3분의 2가 감액되고 호봉승급 지연되고 진급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현역 복무 부족금 시비 대상자가 돼서 얘를 군 생활을 계속 시킬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되고 강등은 한 계급 내리는 거지.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내리고 부사관은 병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진급 당연히 진급 안 되는 거고 이제 끝났다는 거지. 그냥 현역 복무 부족합 심의해서 얘 이제 또 전투복을 베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고 해임파면은 이제 그것도 끝나는 거지. 뭐 그냥 해임파면은 관직에서 해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제로 옷 벗기는 거예요. 해임 때는 퇴직금 25% 감액, 파면 때는 퇴직금 50% 감액. 그리고 공무원도 못 한다고 보면 돼. 그냥 뭐 몇 년 이거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경징계하고 중징계 말씀드렸고 병사들을 한번 볼게요. 병사들은 이제 경징계가 근신, 견책, 휴가 단축이네. 휴가 제한에서 단축으로 말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중징계는 군기교육, 감봉, 강등이 있네. 야, 요즘에 병사들 봉급이 올라가더니 감봉이 생겼네. 감봉이. 그리고 군기교육이라고 하죠. 옛날에 영창 없어지고 군기교육으로 생겼죠. 군기교육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벽 보고 그냥 이제 또 정신수행 하는 거죠. 근신 견책도 이제 부대 일정 장소에서 작업 대신에 이제 반성문 쓰고 반성하는 거고 휴가 단축은 휴가 잘리는 거고 군기교육은 군기교육대가 가면 15일 이내에 가는데 군기교육대 간 것만큼 전역 일수가 딜레이 되죠. 내가 뭐 1월 5일인데 군기교육대 5일 갔다 그럼 1월 10일로 연장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징계 권한을 보면 병사의 징계 권한은 중대장한테 있어요. 그리고 부사관은 대대장님이 징계할 수 있고 장교는 장관급 장교가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 뭔 장관 이런 게 아니라 중장, 소장 이런 이제 그 계급 장군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장교는 징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징계 받으면 온 동네 소문 다 나서 창피함을 무릅써야 되고 아무튼 뭐 큰일하기보다는 일이 커진다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 징계 양정 기준하고 징계 권한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징계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뭐 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중대장 할 때 병사들 징계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징계할 때 이제 어떤 병사가 있으면 그 어떤 징계를 할지 다 이미 정해져요. 솔직히 간부도 정해지는데, 그러면 병사들 중에 이런 들 있어. 면담하고 이제 징계한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억울해서 징계하면 항소할 겁니다. 걔가 항소하면 솔직히 이제 부담되지. 항소하면 이게 아마 상급 부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부담되죠. 그리고 이제 중대장이 징계를 했는데 걔가 거기 항소한다는 거는 중대장을 안 따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리더십이나 병력 지휘하는데 그 타격을 받으니까 나 대놓고 나 항소할 거예요. 나 징계 인정 못해요. 막 그렇게 떠든 애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를 한번 알아볼 건데, 이제 뭐 누가 잘못했다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의 편지를 받던지 아니면 어떤 병사가 와서 누굴 이르던지 하여튼 뭔가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조사를 딱 시작하죠. 징계 조사 담당자가 이제 사건을 조사하고, 그래서 해당 담당자를 불러서 진술서 쓰게 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사실 조사 결과 보고 사건 이제 진술서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을 봐서 사건을 쭉 조사해서 얘가 누가 잘못한 것 같더라, 이걸 징계할까 말까요, 이렇게 이제 지휘관한테 보고를 해. 그럼 지휘관이 징계해라. 그러면 이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홀수로. 그래서 뭐 간사 1명, 징계위원장 1명, 뭐 징계위원들 해가지고 홀수로 이제 딱 해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이제 경징계냐 중징계냐, 근데 경징계로 가지.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대로 해서 뭐 3명이 영창 10일, 2명이 뭐 휴가 제한, 그럼 영창 10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중대장 할 때 그랬어. 누가 정말 잘못했어. 병사들 막 때리고 괴롭히고 후임들 막 죽일 듯이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야, 서임소대장이 그 징계위원장이니까 소주사 영창 15일 해라. 쟤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 서임소대장 영창 15일 주문하고 딱 있는데, 소대장들하고 부사관들하고 5명 모여가지고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 지들끼리 했다 이거죠. 내가 이제 징계 권한자니까 나한테 징계 그 결과를 나한테 보고해줘.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여기서 또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서 내가 원결정 확인을 하면 그 결정대로 그냥 가서 그냥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아니면 징계 의결 불요구 하면 끝나. 징계 안 받고 끝나. 그냥 거기서 그냥 딱 끝나는 거야. 그리고 감경 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좀 전에 영창 15일 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대장하고 애들이 휴가 제한 뭐 3일 이렇게 하고 나한테 준 거야. 뭐 장난하냐? 그래갖고 이제 다시 해라. 거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징계해라. 위원회 다시 해라. 이거 다시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근데 이렇게 해서 딱 그 뭐 병사권 예를 들고 있는데, 징계가 우리 중대에서 끝나잖아? 그럼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바로 뭐 징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행정복관님이 사단 이제 그 검사한테 가. 적법성 심사를 받아. 얘가 이 정도 잘못했는데 중대에서 내린 징계가 과연 적법했느냐, 이거를 그 사단 법무부에서 검토를 해줘.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 영창 15일 가는 거고, 거기서 적법성 심사를 받았는데 야, 영창 15일 너무 과한데 다시 해. 그럼 다시 해야 돼. 그럼 그때는 뭐 영창 10일로 줄인다든지 휴가 제한을 한다든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 의결에 대한 거는 중대장이 있지만 적법성 심사 받아서 그 법원에서 아니라 그러면 또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끝나서 뭐 적법성 심사에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징계 대상자한테 징계 처분서를 그 징계받는 놈한테 주는 거지. 징계받는 친구한테. 그럼 거기서 30일 내로 얘가 항소를 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항소 안 하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징계 절차입니다. 여기서 이제 징계 절차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징계가 보통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그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 이유는 보통 그래요.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청령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위반, 공정 의무 위반, 근무지 이탈, 복종 의무, 성실 의무 위반, 이런 게 종종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애매한 게 그런 거지. 복종 의무 위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휘관인데 너 후임들을 때리지 말아라. 후임들 폭언, 욕설, 구타, 가혹행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는데 얘가 누굴 때렸다 쳐? 병사가 뭐 A 병사가 뭐 후임 B 병사를 때렸어. 성실 의무 위반이야? 복종 의무 위반이야? 아니면 품위 유지 위반이야? 그런 거죠. 폭행에 대한 걸 나는 분명히 지휘관 지시를 얘는 불이행했으니까 이걸 복종 의무 위반으로 갖다 붙이면 복종 의무 위반인 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 경과실이나 중과실은 따져야겠지만 그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고, 뭐 단순히 그냥 뭐 품위 유지 위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뭐 낮아지는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병사들 봤을 때. 간부들도 품위 유지 위반, 뭐 정치운동 금지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위반, 뭐 근무지 이탈, 뭐 복종 의무 위반, 이제 그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말년에 징계를 한번 받을 뻔했어요. 그 징계를 파쇄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났는데. 군대의 징계에 대해서 한번 쫙 알아봤는데 뭐 도움 되셨나요? 아무튼 군대에서 징계하는 것도 사실 지휘관으로서 부담이 굉장히 큰 일이고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거가 좀 가만히 안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군대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충성.